바로 시작합시다. 긴장돼서 못하겠어요. 공연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 티티의 영광의 3번째 출연. 빠밤. 건널목이랑 네, DIY랑 납과 낙과 복숭아까지. 복숭아랑. 팀 티티의 모든 정식 공연작을 다 인터뷰한 팟캐스트. 우리의 역사를 나소영이 기록해주고 있다. 네. 부끄러워. 누가 뭐. 아니 오랜만에 인터뷰를 네. 하려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날 새벽까지 그렇게 뒤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금시초문이라는 저 본인 표정 아니에요, 본인? 누구지 아니, 그게? 그런 표정 짓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는 익명으로 그냥 아쉽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요? 손짓했잖아요. 마치 촬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팟캐스트인데요? 젠장. 정신 차리세요. 보이는 라디오 좋아하네. 역시 근데 도둑이 제발 네. 저랬죠. 공연도 짧고 관객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 해서 수요가 있을까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한번 팟캐스트 설문조사를 올려봤는데 한 12분 우리 업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첫날에 한 4명? 그래서 지원해야겠다. 셀프 질문. 네. 그랬는데 오늘 조금 다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글은 공연 잘 봤다는 그런 인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까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극을 보고 사랑을 느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로맨스예요, 우리 장르. 그치. 아무튼 연극이 또 나오면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속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처음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나지? 왜 처음이 나지? 님이 작가시잖아요. 원래 작가랑 연출이 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질문에 대답하기 같은 것. 사실 되게 계기가 명확하게 생각나진 않고요. 사실 처음에는 식인이 들어간 카니발리즘 연극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전을 시켜 나갔던 것 같고 처음에는 훨씬 더 딥한 얘기였는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딥한 얘기로 이제 폴더 안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랑스러운 신을 위한 DIY 안내서가 끝나고 밤에 자기 전에 누웠는데 코미디야. 난 코미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코미디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본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이 납과 복숭아는 코미디다. 난 코미디를 쓰겠다 해서 각색이 많이 된. 아 그럼 초안에서는 코미디가 아니었던. 전혀 코미디가 아니에요. 굉장히 딥한 얘기. 판 버전도 궁금하긴 하네요. 알면 다칠 수도. 그렇다면 일단 대본 안 이 감상에 꼭 또 보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없었을 수도. 만약에 딥한 얘기를 올렸다면.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님으로서 해주셔야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관객들은 70분 내내 웃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관객 대표세요 이분이. 감사합니다. 창작진 분들이 가장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씬은 무엇인가요? 레이첼. 저요? 네.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씬이 정말 많은데요. 강사씬. 그 강사씬 하고 앞에서 이제 관 만들고 선생님들 앞에서 강사씬 하고 계실 때 저랑 제이가 이제 뒤에 무슨 오늘의 명화처럼 앉아 있거든요, 소파에. 그때 진짜 웃겨요. 사실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이렇게 스탑 모션으로 되게 멋들어진 포즈를 잡고 앉아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을 참기가. 네, 왜냐면 거기서 웃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스탑 모션으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 웃으면 들썩거리잖아요. 조승희님은 뭐가 제일 웃겼어요? 그걸 깊이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면 전 오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웃는 훈련을 너무 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실에서는 되게 마음껏 웃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마음껏 웃었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고 근데 연습할 때는 포크의 노래 씬이랑 후반부에 나레이션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환상을 이야기하는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는. 로쿠차쿠다사이 말씀이시죠? 네, 로쿠차 고다사이 장면. 연출님은요? 저는
클럽 마카레나가 왜냐면 이게 항상 저 클럽에 사실 꽤나 자주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취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맨정신에 마카레나를 들은 거죠. 네, 맨정신에 마카레나를 들으니까 장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닭살. 닭살. 뭐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로쿠차랑. 닭살의 모션이 모션이 인정한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좀 바빴거든요. 거의 몸에 자벌레가 붙은 것처럼 맞아. 하시는데 그게 진저리를 치는. 닭살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으로 했죠. 네. 이수영 배우님. 그랬겠죠. 맞는다. 저는 글쎄 잘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면 항상 웃긴데 그 지나면은 그렇게 웃기진 않아갖고 참기 어렵진 않았어요. 쿨하네요. 근데 항상 연습 때가 재밌죠. 맞아, 연습 때. 새로운 이상한 것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저는 실제로 웃음을 참지 않았어요. 어떤 장면에서. 마카레나인가요?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한잔하자고 할 때 거기가 너무 맞아, 그때 진짜 해맑게 웃고 있어. 아, 어쩐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진짜. 연기를 진짜 이제 잘하는구나. 그쪽으로 옮긴 거죠. 아, 어차피 아예. 내가 행복해야 아예. 되니까. 하긴 거기 저도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입이 그냥 세모가 돼가지고서 웃고 있어. 김에 뭐 혼자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지금도 보이스. 그 몸짓이랑 그 몸짓이 발현된 원인 그 인과관계가 너무 웃겨.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트럼프는 그런 딥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이거 할 때 제가 눈을 감고 관객들을 향해 누워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웃긴데 웃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웃긴 것 같아요. 웃지 말라고 하면 더 웃긴 것처럼. 그리고 관짝이 강사가 죽었을 때 묵념을 하는데 명이랑 나영이 코를 골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관짝이 강사로서도 너무 웃기달까? 그래서 저는 웃음을 찾는 방법을 하나 고안해낸 게 있어요. 내가 코를 고는 거다라고 상상을 해야겠다. 하나도 안 웃기다라고 자기 암시를 걸었던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긴데 저는 단연코 포크 형기님께서 이제 포크의 장면에서 노래하실 때 이제 포인트 되는 어떤 부분마다 고음을 올라가시면서 배치기로 이렇게 정형돈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실 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매 런마다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분장실에서 공연 때 들으면서도 계속 웃었고 항상 같은 포인트에 버튼처럼 매번 타율적 터지는 부분이었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최고의 음악사, 최고의 포크 백하영기님께 저에게 큰 웃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챕터 6에서 이제 명과 나영이 2인용 관을 만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나서 두 분이 딱 뒤돌아서 이제 집이 휑한 걸 보거든요. 근데 그때 바람 소리가 들려요. 두 분이서 소리를 내주셨는데 마지막 공연 때는 사실 거의 바람이 처음에는 솔솔 불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소리가 거의 무슨 강풍이 이렇게 집을 휩쓰는 것 같은 그 바람 소리가 저는 그런 코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이 속도로 가면 내일 모레 끝날 빨리 갑시다. 효과음을 틀 수도 있었을 텐데 직접 연주해 주시는 줄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전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클럽은 자주 가시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주 안 가요. 요즘은 자주 안 갔고 클럽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한국말 끝까지. 클럽도 좋아하지. 그래, 않아요.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좋아해야만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라이브 연주는 아름답죠 항상. 아름답죠. 그리고 백하영기가 우리의 지인인데
전설의 학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다.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스피커로. 포크의 노래는 인터미션용으로 들어간 걸까요? 어떤 의도를 생각하면서 넣은 건지 궁금해요. 작가님. 포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갑자기 쓰다가 중간에 탁 한 번 막혔는데 잠깐 이제 샤워를 하면서 포크는 얼마나 슬플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크의 시점도 써봐야겠다. 포크 씬을 완성하고 나니까 뒤가 정말 술술 잘 완성이 됐어요.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하지만 뭔가 엄청난 계략이 있진 않았다. 인터미션용도 아니었다. 포크의 열망을 쫓다 보니 이 둘의 열망도 네. 자연스레 드러난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쓸 때 악사가 이 포크의 노래 장면을 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썼어요? 아니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포크는 단독으로 들어갔던 거고 근데 이제 쓰면 생각하다 보니까 저 형기 음악 감독님이 연기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그러면 그 김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결정되는 이랑의 로쿠차 쿠다사이를 선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딱히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슬플 때 많이 듣고 가사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결국엔 이계의 존재가 지구에 와서 녹차를 사는데 성공한 그 다음에 그 나라 말까지 익혀버린 너무 감동이잖아 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도움이 그럼 되죠. 그게 네, 행복하게 돼요. 슬플 돼요, 때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들은 건지 더 슬프기 위해서 들은 건지 이런. 명도 나영의 집에 도착하여 녹차를 주문하고 죄송합니다. 레이첼과 제이는 고전 영화 속으로 다시 안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의혹의 커튼 영화를 다시 틀어보면 레이첼과 제이가 없는 채로 영화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야 멋지다. 레이첼이 알 수 있는 질문. 절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 저는 저는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판타지를 가진 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의 선택에 모든 질문이 작가님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죠. 이채영 배우님의 상상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혹의 커튼 영화는 영화대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영화대로 존재하고 레이첼과 제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세상을 또 행복하게 해방된 채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드라마톡으로서는 어차피 이 영화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되게 함부로 쓰이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에서 따지면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 인물들이 그래서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영화는 레이첼과 제이가 죽은 이후의 시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레이첼과 제이는 이 세계에 와서 간호조무사도 되고 맞아요. 그 저희가 상상한 사실 의혹의 커튼은 그 레이첼과 제이가 자작나무 숲에서 쫓기다가 살인마를 만나서 결국 살해당하고 끝난다. 그래서 레이첼과 제이는 첫 장면만 나오고 그 뒤는 안 나오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안에서 그냥 소비당하고 항상 죽는 여자 역할, 냉장고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은 이제 2025년 한국에 기왕 떨어졌으니 북한산 언저리 어딘가에서 꽁냥꽁냥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그거 네. 알아요? 우리 자기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어. 아 괜찮아요.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합시다. 아 오케이. 명과 나영이 레이첼과 제이 둘 다 언니 동생으로 그려졌는데 왜 동갑 친구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동갑에게 안 끌리기 때문에 저도 쓰면서 작가의 취향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명확하네요. 네 연상이 더 좋지만 연하도 괜찮다. 하지만 동갑은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아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된대요. 오케이. 그리고 친구 같은 연인 사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왜냐면 친구는 내가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편집해 주세요. 나영이가 극 중에서 사투리를 쓰는데 나영이를 지방 사람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영님 사투리 최고였어요 라고 써있네요. 네. 그죠? 이거 사투리를 희곡 처음 읽자마자 저절로 그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 텍스트 활자가 저한테 사투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로 신내림 같은 거야. 이건 사투리밖에 안 읽히는 걸? 이렇게.
아 근데 저 연습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대극 같은 데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사투리를 쓰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현대극이고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씬에서 젊은 여성 배우가 본인의 사투리를 편하게 쓰는 캐릭터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 되게 좋았어요. 이런 2025년 배경에 이런 이상한 연극,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기화 연극에서 본인의 그냥 말투를 그대로 모국어. 사용하는 제일 언어, 네, 본인의 제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했죠. 것이 그러니까 좋았다. 희곡을 보고 처음 떠오른 게 팩트고 그 후에는 다 이제 당위성을 좀 붙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둘이 집 문제로 헤어진 애 만애를 걱정할 정도면 둘 중 한 사람은 서울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 바닥에 사투리를 심어보자. 사투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메인으로 한번 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매우 잘 심겼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좋았다. 양지바로 오세요. 네, 가장 이제 뜨뜻한 톤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명. 이 묶은 머리에 포크를 꽂고 있던 건 언제라도 나영이를 잡아먹기 위함인가요? 잡아먹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사실 포크가 대본엔 주머니에서 꺼낸다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많이 노출을 시키고 싶어 했었어요. 포크의 존재를. 예.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용이하게 뽑아서 뭐 위협이든 보호든 이런 방편으로 상징성으로 머리에 꽂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포크 vs 숟가락 하나만 평생 써야 된다면? 전 포크로 하겠습니다. 왜죠? 제가 국물을 잘 안 먹고 저 수저를 안 쓸 때가 많아요. 밥을 먹을 때. 저도 저는 오히려 젓가락을 안 쓸 때가 많은데. 손으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되니까. 무조건 숟가락. 아니 저도 국물을 좋아해서 숟가락이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면을 또 좋아해서 그래서 포크로 뜨고 국물은 그냥 접시를 그릇을 들고 마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네. 파스타도 파스타 먹어야지. 파스타 먹으려면 포크 해야겠다. 엄마가 안 먹어. 극단적이야. 저는 아무튼 여기 레이첼은요? 저요? 저도 포크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 제가 포크를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숟가락은 하나도 안 씻었고 포크만 3개 씻었어요. 숟가락이 더 씻기 쉬운데. 안 써요. 숟가락을 쓸 일이 없어요. 집에서. 저는 숟가락을 쓰겠습니다. 저는 국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숟가락이지만 근데 숟가락 포크라는 또 아주 좋은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포크로 가겠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명희 옷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어디서 사셨는지. 이거 센스 아닌가요? 옷이요. 옷은 다 주변인에게 구한 것이고 좋았다고 하니 좋네요. 사실 옷이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맨투맨티에서 제가 남방으로 바꿨고 남방 빌린 사람들한테는 아니 무대에선 안 입고 한번 보여만 주려고 라고 했는데 관객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관객들에게 잘 보여드렸어요. 모두에게 심심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남방 안이 반팔티였는데 제가 추구미 하며 나시티로 입었던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막공에서야 조금 드러나가지고. 너무 핫해. 그 남방 동묘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거 그 남방이랑 비슷한 그 색깔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 남방만치 쨍한 걸 못 찾아갖고 그냥 그분에게 감사히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연을 못 봤어요. 매진 이슈로. 네. 그래서 그 남방이 바닥에 굴렀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파 옆 피아노, 미니 피아노를 보고 이제 진짜 피아노인지 몰랐다. 근데 그 피아노는 명희 취향인가요? 우리의 취향이지 않을까.
로맨틱한데요. 근데 충격받았어. 결론적으로 포크의 취향이. 네, 백하연기 선생님께서 가져오셨고. 근데 그 집에 너무 잘 어울리고 소리가 너무 좋았죠. 네. 맞아요. 이제 연출님이 협탁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피아노 협탁 대신 피아노를 놓고 하다가 확정이 되었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좋은 피아노. 고생했다. 서로 잡아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집안 가구들이 대부분 밝은 색을 띠고 있던데요. 피가 튀길 텐데 밝은 색 가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우와. 질문을 미리 듣고 아니 미리 보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연애 초반부터 잡아먹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 취향대로 샀겠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가 튀길 텐데 8천만 원이나 잃었는데 어두운 색 가구로 다 바꾸자라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이지. 이들이 처음부터 서로를 먹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다음 질문 제가 읽을까요? 왜냐면 두 분께 하는 질문이니까. 이세영 배우님과 라소영 배우님은 과거 같은 작품에서 대부분 좋지 않은 사이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극에서는 연인으로 나오는데 느낌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어쩌다 이세영 배우님과 라소영 배우님이 그 역할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완전 찰떡 최고였어요. 연인 역할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다 이 둘을 캐스팅하게 됐죠? 소영 배우님은 전속 배우라. 아무래도. 아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사랑스러워 끝나고 그때 무슨 코미디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약간의 관심을 보였어요. 약간의 관심. 아니, 코미디 그냥- 대결을 위한. 코미디 네. 대결을 위한. 코미디 욕심이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쓰면서도 계속 이제 웃을 수밖에 없다. 나소영은. 왜냐면 제가 대본을 좀 늦게 줬어요. 대본을 좀 늦게 줬는데 그래서 약간 계속 닥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진짜 이렇게 늦게 주면 그냥 안 한다고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저 스스로 가스라이팅한 거죠. 웃을 수밖에 없다. 나중은 웃을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니까 약간 네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고 의도치 않은 뮤즈였다. 이거를 어떻게든 재밌게 쓰겠다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라소영이 조재인에게. 그렇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영 배우님은 그걸 거의 다 썼을 때의 그 생각나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염두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연락을 못 하다가 너무 긴장돼. 캐스팅을 그리고 두 분이 약간 긴밀하실 것 같아서 뭔가 페어로 나오게 되면 케미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그게 엄청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오랜 인연과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너무 그거를 좋았다. 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별로. 이게 합으로 나올 것이라는 상상을 딱히 안 하고 사니까. 알고 계셨나요? 네, 몰랐어요. 네, 보통 우리가 한 역할들은 다 좋지 않은 사이. 그 사회적 거리라 그래야 되나? 되게 1m 안 접근 금지 이런 역할들이 많았었고 맞아요.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그거 제안 받았을 때 저는 나소영 이 파트너로 써 있어갖고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세영 배우라고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연인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연인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데 연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걸 떠나서 뭔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같은 작품을 여러 번 하기가 그 기회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하게 되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뭔가를 그런 친하게 지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트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그러게요.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퉁퉁 불려진 엄지발가락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고어하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어떻게 생각해낸 아이디어인가요? 왜 엄지인가요? 이건 근데 명의 입장에서 제가 쓸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뭘 먹는 게 좋을까? 한 부위를 먹어야 될 텐데 어디가 좋을까? 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되게 퍼스널하고 그리고 왜 엄지냐면 보세요. 다른 게 먹을 게 있을 것 같은지 보세요. 발가락을 보세요. 엄지가 제일 큰데 보통 발을 보고 뭘 먹을 생각을 하지는. 그래서 아마 항상 이제 싸우거나 밤에 이렇게 공격을 기습으로 하거나 했을 테니까 제일 잘 보이고 제일 큰 부위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이제 드러나 있는 귀랄지 뭐 이런 네. 흔한 부위가 아닌 그죠. 이제 오히려 연인만 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엄지발가락. 다른 4개의 발가락보다는 엄지가 당연하죠. 쪼리. 좀 먹을 거면 쪼리 못 씻겠네. 아니 두 번째 발가락에 끼면 되죠. 안 신으면 되죠. 저런 발언. 쪼리 못 신겠네? 진짜 상상 초월한 발언. 자, 네. 포크 노래를 들어보면은 명나영이 베를린과 몽골 보라보라 섬에 다녀온 것인가?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었을까? 근데 베를린에서 산 건 맞잖아요. 꽤 중산층이네. 아니 저 명만 나머지 대학 시절에 뭐 교환학생 같은 국제교류? 걸로 갔다 왔을 것이다. 그때 잠깐. 사온 거. 그러면 타이티의 보라보라 섬 이런 데는 안 가본? 안 가보죠. 못 가봤다. 저도 그냥 그 장면의 그 따지자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거기서 던져서 거기 간 게 아니다. 왜냐면 의욕의 커튼 속 자작나무 숲에서 명과 나영이 포크를 던져서 거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골과 보라보라 섬 등등도 그냥 명과 나영이 싸울 때 이 포크가 던져질 때마다 이 포크가 잠시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 집으로 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명과 나영 둘 중 먼저 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거 연습 때 얘기 나왔었어요. 맞아. 클럽씬에서. 어떤 대사를 칠 때쯤 반했는가 어떤 포인트인가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영이 먼저였을려나? 아니다 명이 먼저였을려나? 전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사실 대사 자체로는 그래서 내가 너랑 만나기로 한 거지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반했다기보단 행복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도 못했어. 네,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명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 끌렸다. 네, 그래서 가서 밀어붙이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속 얘기도 하고. 속 얘기를 하려면 뭔가 호감이 있어야. 마카레나의 춤을 추며 행복하다고 하는 저 사람 뭘까? 너무 궁금하다. 내가 죽여줄까요? 어떻게 거기서 반하지?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 전 대사가 춤추면 좀 나아요? 이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나아지냐. 그러니까 내가 뭐지? 아무튼 그런 상태였나 보지? 라고? 그래서 행복해요가 이 사람에게 끌림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입니다. 이다. 나영은 말 걸어줘서? 그럼 결국에 먼저 반한 사람은 명이네요. 아니 말 걸어줬을 때부터 반한 거는 나영이겠지. 그럼 나영이네요. 나영이가 먼저다. 말을 걸어준 순간 반했다니. 진짜 금사빠. 보자마자 진짜 금사빠.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네. 첫눈에. 쳐다도 못 보고 춤을 그렇게 추던데. 곁눈질을 본 거지. 아 예. 이게 또 너무 웃겨. 재밌네요. 질문은 아니지만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명나영. 맨날 싸우면서 커플 옷이랑 운동화도 맞춰 입고. 그런 건 또 챙겨야. 그렇죠. 그걸 훔쳐갔다죠? 네.
레이첼, 제이 제자리 뛰기를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저도 제가 제자리 뛰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자리 뛰기를 이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견눈으로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 속도감이 이 제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속도감이 아니다. 모니카 영상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봤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안무쌤한테 얘기할 때 항상 모니카 1, 모니카 2라고. 왜냐면 모니카 1이 그 1장에서 의혹의 커튼 뛰는 거 거기를 모니카 1이라 불렀고 모니카 2가 이제 뒤에 제이가 저 쫓아올 때 그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는 게 너무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제이가 쫓아왔을 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뛰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연 중에 제가 엄청 앞에서 뛰기 때문에 관객들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뛰고 있을 때 살짝 봤는데 관객들이 나를 진짜 이렇게 운동선수 보듯이 약간 엄청 이렇게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어요. 그러고 이제 따라잡혀서 화들짝 놀라는 게 또 진짜 웃긴 포인트. 그렇게 악착같이 뛰는데 따라잡혔다. 이게 또 웃겨요. 제자리에서 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요. 저희 정신적 지주이신 움직임 감독님께도 진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뛰는 폼도 되게 많이 여쭤보면서 다듬어 갔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이가 무릎이 안 좋아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나중에 레이첼이 설명하듯이 제이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디테일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리에 멍이 많이 들었어요. 청 배우님이 제자리 뛰기를 진짜 빨리 뛰셔서 정말 크게 놀랐었습니다. 자, 여기 또 질문이 진짜 상상도 못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명은 눈을 부릅떠야 해 등의 발언을 종종 하던데 연출님이나 이세용 배우가 생각하신 명이라는 캐릭터가 눈 깜빡임을 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상하다. 근데 지금 마지막 씬 빼고는 그렇게 안 깜빡이진 않았는데 말이죠. 천천히 감았다 뜰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분이 보기에 굉장히 의지적으로 보였나 봐요. 아니요, 명을 연기한 세영 배우님이 입힌 그 어떤 명의 광기 같은 것들이 확 느껴질 때가 진짜 좋은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 그 눈 깜빡임이 덜하다고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사를 죽이고 나서 2인용 관 만들자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마 맞대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인가 봐요. 아 그러네. 눈을 안 깜빡이구나 그때. 그래서 가끔 연출님이 광기를 좀 빼달라고. 약간은 무의식의 영역이었다. 명희는 납중독인가요? 그냥 퀴어로 살면서 심약 초췌해진 건가 싶었는데 포크의 노래 이후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명희는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포크를 사와서 이거 은 포크잖아,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해서 찬장에만 보관했을 거예요. 뭘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크의 노래도 찬장에만 보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맞아요. 납인데 은인 그 포크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나영이를 먹을 때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 생각하는 포크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포크는 어떤 포크죠? 은포크, 그 포크로. 실제 은포크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 쓰던 그런 식기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고 싶지 않다. 내가 찬장에만 고이 보관했던 것으로 먹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오히려 나영이가 납중독이에요. 현대인이라 괜찮았던 거예요. 그때 그 살인마는 고전 사람이라 그 면역력이 없어서. 예방 접종도 다 어릴 때 맞고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명희가 납중독 때문에 아프겠어요? 지금 8천만 원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인 거다 이 병은. 신체와 반응이다. 많은 것이 겹쳐 있겠죠. 8천만 원도 잃었지. 나영이랑도 지금 싸웠지. 뭐 등등. 사람도 죽었지. 사람도 죽였지. 잠까지. 조용히 하세요. 배우들이 생각하는 극중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누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신념을 바꾼 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도 사랑하는 사람을 소화시키고자 했던 점에서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저도 그 대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이 아니고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해 제이.
그 나영이 대사 중에 그러니까 그 신념 얘기하는 그 부분을 통째로 다 좋아하는데 그때 슬퍼요. 되게.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내 신념을 바꿔가면서까지 너의 어떤 것을 맞춰보려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어떤 말들이 진짜 진심으로 노력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이런 대사였어요? 그 레이첼도 사실은 어떤 디나이얼에서 분노받는다는 지점에서 되게 로맨티스트고 용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 겹을 깼다. 응. 레이첼이. 알을 깨고 나왔다. 명 생각은 명이에요? 명요? 좀 나영이 좀 뭐. 나영이 좀 뭐. 나영이 좀 뭐. 이유는요? 네?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심정을 바꾼 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사 때문이 아니라 뭐 내 신념을 깨는 거야 뭐 발가락 먹고 막 이해하고 뭐 이것보다도 맨 뒤에 보면 명 아픈 그 일주일 동안 원래 헤어지고 거의 헤어지기 직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노력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이때. 근데 명이 아프고 나서 그 일주일간을 바뀌잖아요 사람이 간호를 하면서. 그래서 나랑 헤어질 거야? 나랑 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극에서는 이제 드러나기가 좀 나영이 좀 더 뭔가 대단한 변화를 겪은 것처럼 나와서 그렇긴 한데 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토하게 되는데 소화 못 시켜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무너지는데 그 마음도 아주 로맨틱하다.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하더라. 보니까 로맨틱하죠. 이제 일렬 직관했잖아요 제가. 네, 여성인물 다 로맨티스트죠. 제이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그 제이는 정말 그 로맨티스트가 장래희망 같은 특유의 에너지. 아 그러네. 네. 장래희망. 저 중간중간에 갑자기 저를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제이가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둘이 정한 디자인이지만 갑자기 나를 쳐다볼 때 정말 나도 저런 로맨틱한 걸 너와 하고 싶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필사적으로 차갑게 쳐다보거든요. 너 지금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만 보는 어떤 표정들이. 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레이첼은 크림 브릴레를 깨먹고 막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고 이런 거 다 세심하게 기억하는 거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도망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직 덜 로맨티스트인 것 같고 제이는 그냥 너무 귀여운 것 같고 그래서 명이 가장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소화 못 시켜서 미안해 하면서 그 우는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요. 너의 발가락마저 먹어서 소화시켜 버리겠다.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서 이 말이 얼마나 로맨틱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도 로맨틱하지만 사실 제이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로맨티스트 지망생 느낌이라 제이가 연습생이라면 나영은 이미 이제 데뷔한 한 10년 차 넘은 로맨티스트 중에 로맨티스트이지 않을까. 레이첼은 옷 갈아입고 뛰어갈 때 제이 한번 버리고 가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이가 힘내서 쫓아갈 수 있어서 다행. 제이가 근데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 하는 것도 정말 글러먹었다. 뭐 이런 평. 네, 레이첼의 마음. 네, 제가 제이를 버리고 뛰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진짜 드디어 혼자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때까지도 제가 레이첼의 초목표는 혼자 있고 싶음이거든요. 계속 혼자 있고 싶은데 얘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이제 여기 이 세계로 떨어졌고 혼자 독립도 하고 싶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갈 어떤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이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사랑에 빠질까봐. 네, 근데 이제 디나이얼 상태이기 때문에 얘와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막 하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드디어 나 혼자야 이러고 막 가는데 다시 쫓아왔을 때는
운명일지도 얘와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운명일지도 이런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이가 진짜 집요하다. 집요하죠. 정말 집요하죠. 근데 그것이 레이첼을 함락시키는 어떤 근데 현실에서 정말 누가 디나이얼이고 저렇게 레이첼처럼 말하면 다가갈 수가 있나? 그 진짜 눈이 돌아야 가능한 일 아닌지. 정말 제이의 사랑이 좀 순수하고 맹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초반에 연습할 때 연습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귈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저는 못 사귀어요. 레이첼과 제이가 정리한 시책 가방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포크가 정리해 주시는데 드라마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레이첼과 제이가 정리한 시책 가방 이후 어떻게 됐나요, 작가님? 메커핀입니다. 근데 명과 나영이 우리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곳에 둬야 돼 이랬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계속 좀 집에 보관을 하려다가 이제 너무 끔찍한 냄새가 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후 어떻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알아서 상상하고. 그것은 긴장감 유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해주신 관객분께 너무 감사한데 약간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움직일 동력을 잃는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최대한 하지 않고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과 나영 둘 다 청주 여자 교도소에 맞아. 있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끔찍해지는 네.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거의 가장 현실적인 답은 그거죠. 냉동실에 넣었겠죠. 그쵸. 근데 너무 끔찍하죠. 흉악해지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 명희가 소체 담가 먹고 있는 건 누구로 만든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명희 계속 나의 발가락을 오랫동안 소화 못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솥에 뭘 담가 먹는 거는 방금 얘기하신 시체 가방만치 저에게 그렇게 큰 중요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습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주의였던 것 같아요. 먹는 연습이라도. 근데 소화 못하고 있었던 이유? 모르겠어요. 이게 소화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쩌면 불가능의 영역이지 않을까? 소화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해한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사랑이라는 범주에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불가능한 걸 명희가 꿈꿨고 당연하게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줄 알면서 먹은 거죠. 그렇죠. 그냥 명과 나영이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조차도 한 몸이 될 수 없었던. 그래도 사랑해. 나영이가 명희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외로움이 무서운 것 외에 있을까요? 자신의 발가락을 먹는 것 가지고는 관계를 재고할 이유가 안 됐을까요? 견딘 건지 아니면 굳이 변화의 이유가 없어서 계속 함께한 건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최고의 로맨티스트.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신의 발가락을 먹는 것 가지고는 관계를 제거할 이유가 안 됐어. 최고의 로맨티스트인 이유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납과 복숭아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발가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헤어지겠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발가락을 먹는다, 너를 먹어치우겠다, 뭐 소화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메타로 작용하고 있는 대본이라고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뭔가 나영이가 명희 옆에 있던 게 내 발가락을 먹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사랑을 갈구하는 어떤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일까 이런 궁금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체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기까지의 어떤 마음은 상당히 깊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대단히 상식적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영이 그냥 명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느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개그 포인트로 있는 씬이긴 했지만 이제 명이 나영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자마자 그 나영이 엄청 분홍색 조명 아래서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물론 우리는 웃기라고 만든 연출이 있긴 했지만 이게 어떤 이 커플의 지속의 본질이다. 저 말 한마디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나영이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남의 여자를 왜 보지? 이런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작품 세계관이라는 건 너무나 견고하니까 그 바깥의 것을 딱히 상상을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내가 먹히는 거에 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저를 먹을 수 없다. 더 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명이랑 사귀는 겁니다. 예? 아직도 못했어요? 예? 아니 딴 데선 전혀 안 쓰는데 여기만 아무래도 물음표가 자주 뜨긴 해. 대화에서. 아니 애초에 그런 거 가지고 관계를 제고할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딱 처음 봤을 때 쎄한데? 하다못해 그 교수 얘기를 클럽에서 한다는 자체가 거기서 쎄한데? 하고 튀어야죠 사실. 근데 이제 나영이랑 명희는 어떤 그런 관계성의 주파수가 내가 볼 때 맞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너무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 파괴적인 경우에도 한번 해보자 싶은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 쉬운 답변이 있다.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것 가지고는 관계를 제고할 이유가 없었다. 명과 나영의 먹고 먹히기 싸움은 옛날 중국 무협풍으로 그리고 레이첼과 제이의 탈출기는 현대충과 무용같이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움직임을 구상할 때 참고한 점이나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지는 게? 중국 무협풍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새천년 체조였죠. 아침이다. 아침에 체조를 하지. 근데 저는 이제 레이첼과 제이의 경우 저는 이거 질문을 보고 되게 놀란 게 제가 처음에 그 대본 봤을 때 이제 고전 미녀 무용수라고 돼 있어서 연출님한테 레이첼은 무슨 무용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연출님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무용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대본은 상당히 컨셉추얼하고 어떤 신체의 그러니까 몸으로 완성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의 자세를 찾고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같이 막 리서치를 하면서 그 1920년대 30년대의 무성 영화와 발레리나들을 많이 찾아서 따라해보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습할 때 연출님도 그 얘기했었는데 제가 연습실에서 맨날 거울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자세를 막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리서치했던 것들이 다 그런 류였었고 발레리나를 따라해보고자 애쓰는 포인트는 굳이 가르려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된 게 우연찮게 이렇게 됐고 체조를 해보자 하다가 대사에 맞는 움직임을 좀 찾다 보니까 약간 또 흐름이 호흡이 그렇게 갔고 제이는 사실 무용수가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조금 그게 어려웠어요. 오히려 어떤 시대상의 인물을 연기할 때 특히 움직임에 있어서 제이는 레이첼과 어떤 대비되는 색깔의 몸짓이 있어야 됐고 당시 영화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움직임을 참고했을 때 오즈의 마법사 속의 도로시 캐릭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호흡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에서 하면서 막 레이첼이랑 서로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호흡 움직임을 공유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랑은 먹는 것일까요? 먹히는 것일까요? 또는 그 무엇도 아닐까요? 먹거나 먹히고자 하는 상대의 널뛰기를 기다리고 같이 먹거나 먹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서툴었던 창작진 분들의 사랑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궁금하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서툴었더니 진짜 서툴 능숙했던 것도 다 빼야 돼. 발가락을 먹히는 게 낫냐
내가 먹는 게 낫냐 이런 대화 연습실에서 했던 것 같은데. 먹히는 게 낫지 않나? 나도 먹히는 게 내가 아픈 게 낫지. 오. 난 그냥 비위 못 먹겠어. 내가 당신 걸 먹으면 아프지 않아. 당신이. 그렇지. 어쨌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마취 다 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떼서 치료 다 해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게 사랑이에요. 먹히는 게. 둘 다 아니죠. 근데 그게 정말이 뭐 먹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먹히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사랑이겠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거 먹지 말고 맛있는 걸 먹자. 이거 좀 너무한데? 관객들을 이제 제정신 아님의 방에 두고 우리끼리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것 같은 이 분위기 뭐예요? 우리끼리 갑자기 아 그러면 약간의 썰을 잼썰을 하나만 하고 서툴었던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그 좀 여자친구가 조금 몸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대본 얘기를 하면서 꼭 이렇게 먹고 먹혀야 된다. 그런데 웃긴 건 왜?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런 데가 그래 그럼 어디를 먹을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크리피한 거예요. 혀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혀? 이랬더니 혀를 먹어야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생각나고 약간 다른 사람이랑 이제 키스도 못하고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헤어질 그 관계를 재고할 이유가 안 됐던 걸 보면 사랑이다. 아, 그래서 그렇게 웃으셨구나. 역시. 아님 신체급 아님 낙과 복숭아의 움직임 지도받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가장 즐거웠던 움직임. 용경 선생님 오셔야 했네요. 어려웠던 점 있으세요? 어렵고도 즐거운 키스. 맞아. 키스씬이 진짜 둘 다 이거 키스. 사실 극장 특수를 좀 마지막엔 이용한 경우였죠. 결국에는 극장에서 다시 동서를 만든 거잖아요. 이쪽도 키스. 맞아요. 저희도 키스. 갑자기 제가 키스 씬을 넣어야겠다 하고 만들어 온 그날에 아 진짜? 네. 그날 제이가 나를 넘어뜨려야 될 것 같다. 갑자기 네, 엄청난 텐션이 우리 사이에 발생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될 거다. 어떤 큰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연습실에서 이제 저희가 소파가 없었잖아요. 연습실에. 근데 이제 큐빅 위에서 함부로 큐빅 위에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넘어뜨리는 그 과정이 너무 둘 다 어려워서 거기가 제일 어려웠고 거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극장 가자마자 푹신한 소파가 있으니 1초 만에 해결됐다. 머리카락 운용이 어려웠다? 머리카락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웃기지? 어쨌든 머리카락 운용 전부가 다 키스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네. 그 씬 전체가 조금 움직임이 좀 디테일한 게 좀 있었어야 했던 게 있었죠. 즐거웠던 거는 뭐였어요? 저는 즐거운 거 거기 마카레나 뒤에서 춤출 때. 아 그거 진짜 재밌어 보여. 전 또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들만 봐요. 오퍼석에서 그들만 봤어요. 거의 오퍼석을 위한 콘서트처럼 네. 거기 앞에서 춤추거든요. 장면 안 볼 때, 안 할 때 볼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짜임새가 빡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윤경 쌤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 동작은 아예. 되게 재밌어 보였어. 하긴 움직임 다 재밌었어요. 저희도 클럽 재밌었고. 맞아. 움직임 다 재밌었어 진짜. 재밌고. 중국 무협풍의 사운드. 거기 마지막에 두 분 거기 나가기 전에 부동산 거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 이렇게 촥 하는 그거 너무 좋아. 최애. 이 늘어나는 관을 활용하는 움직임 씬 전체가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관을 관객들에게 뭐 납득시키고 또 제가 어색하지 않게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죽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관장이 강사 죽는 게 제일 애정이 가고 가장 즐거웠던 움직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넘어지면 안 아플까? 어떻게 넘어지면 좀 웃기고 좀 잘 쓰러지게 보일까? 명과 나영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동선으로 내가 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과제였는데
그거를 점점 해나가는 게 저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즐거웠던 씬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단연코 키스신이었고요. 제가 무대에서 키스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미숙하고 부족했는데 이런 저를 진짜 모든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조언을 정말 아끼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근데 하는 도중에 이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 어떤 몸짓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을 낼 수 있을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연습 끝나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너무 속상해서 막 혼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넓은 아량과 인내심으로 기다려준 나의 파트너 레이첼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건 저는 레이첼 나중에 이제 쫓아갈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저는 시체를 날라차게 하는 것도 제일 재밌었고요. 그러고 나서 레이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이 엄청 빠르게 뛰다가도 되게 천천히 시공간이 확장된 것처럼 그녀를 향해 다가가는 그게 어떤 달리기 이상으로 진짜 모험하는 것 같고 제일 재밌었어요. 가장 체력이 넘치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무래도 신체를 인물로서의 질문인 것 같아. 인물? 인물? 인물로서? 생각보다 레이첼?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다 썰고 뛰어다니고. 아니, 맞네요. 그리고 무용수니까. 아무래도 무용하지 않지만 무용수니까 썰고 들고 뛰고 도망가고 레이첼이네요. 레이첼이다. 저는 세영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가 오전 10시 연습도 있었는데 다들 오전에 일어나서 연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세영님이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은은하게 계속 유지되는 체력,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명과 나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루즈해지거나 조금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순간들도 오기 마련인데, 둘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서로를 먹고 먹히겠다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납과 복숭아 다시 해주면 안 되나요? 아직 반밖에 못 먹었는데 제가 싹싹 긁어먹을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지 제발 다시 와주세요. 다시 하고 싶죠. 다시 하고 싶죠. 근데 재공연이라는 건 이꼬르 나의 의지와 맞아. 관객의 의지와 돈 주는 사람의 의지가 결합이 돼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장은 재공연을 할 만한 자본은 티티세에게 없다. 하지만 재공연 지원 사업 등등에 적극적으로 넣어볼 의향은 있다. 지금 하려면 저희 집 빼야 돼요.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관객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걸 외면해야죠. 그렇게 하고 티켓값을 1인당 몇십만 원씩 받아야 대형 뮤지컬처럼요. 예. 그러면 더 뛰어야 돼요. 중국 무역풍이 아니라 중국 무역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요번처럼 관객분들이 안 보시겠죠. 근데 어쨌든 의사가 매우 있다. 맞아요. 좀 저희도 다 아쉬워했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호! 제 마음입니다. 재공연 해주세요. 제발요. 네, 저도 재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이 납과 복숭아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저도 너무 하고 싶고요. 저희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공연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생겼을 때잖아요. 그때 가서도 내가 이런 귀여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얘기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명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못다한 얘기. 자기소개를 못한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역을 맡은 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터그이자 연출부이자 조명 오퍼레이터인 팀 티티세 조승혜입니다. 전 쓰고 연출한 팀 티티세의 조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자기 체험 전문 강사 김 선생이 아니고 시체 전문 배우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역할을 맡았던 주혜리입니다. 나영 역의 라소영입니다. MC
채널 주인장. 공연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아 시작 멘트라는 거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나? 안 됐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누워서 좀 쉬고요. 못 보러 갔던 지인들 공연도 좀 보러 가고 그랬지요. 저는 공연주에 못했던 생업을 학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저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엊그제 여단극 미수습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연극이 진짜 한 20명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웃긴 게 거기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납과복숭아 본 사람 파와 보지 못한 사람 파가 나뉘어서 저한테 재공연 안 하냐, 왜 이렇게 짧게 하냐, 맹비난 나한테 비난을 하고 보신 분들은 나는 봤지롱 너 못 봤냐 이러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재공연 해달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공연 끝나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며칠이었습니다. 저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역대 처음으로 제인 공연 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맞습니다. 감동이다. 근데 늘 아무래도 자견출을 하면 너무 공연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끝나고 나면 약간 후련해하는 편인데 이번에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티티의 지속 가능성을 보았다. 그동안 약간의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나를 버리고 승현은 더 이상 연극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있었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연극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납과복숭아가 너무 좋은 시간으로 남아서 그래 좀 더 해보자. 팀 티티세 어디를 가게 되든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납과복숭아 덕분에. 함께해서 행복했고. 오케이, 그러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소영 선생님 이 질문도 다 모아주시고 정말 멋쟁이. 역시 추첨을 전속 배우는 통해서. 달라. 역시 팀티티의 전속 배우 라소영입니다. 네, 저는 팀 티티세에서 새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래요? 네. 전 세영이요. 이만. 그러면 네,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흥미가 진진한 질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녹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5월 되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화음이었어. 감사합니다.